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검색창에 타이핑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쓰는 그 구글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국방 기술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된 걸까 하고 말이죠. 네, 겉보기에는 군사 프로젝트랑 꽤 거리를 두은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기업이니까요. 맞아요. 수많은 정보랑 기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오늘은 그 이면에 숨겨진 가장 핵심적인 지식만 쏙쏙 뽑아내어 전해드리는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고 싶어 하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룰 출처 자료가 꽤 흥미롭죠? 네, 투자정보 매체인 모틀리플의 리치 스미스 분석가가 쓴 기사입니다. 제목부터가 약간 심상치 않은데요. 알리리아 국방기술을 향한 구글의 10억 달러짜리 방향전환입니다. 10억 달러짜리 방향전환이라 제목 참 잘 뽑았네요. 그쵸? 표면적으로는 국방이랑 선을 긋던 구글이 어떻게 10억 달러 가치의 국방기술 회사를 조용히 소유하게 된 건지 오늘 그 퍼즐을 한번 쫙 맞춰보겠습니다. 이 행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약간의 역사적 맥락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2004년에 구글이 처음 상장되던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구글에 아주 유명한 모토가 있었잖아요. 사악해지지 말자. 맞습니다. 사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이었죠. 기술이 인류를 향해 쓰여야 한다는 매우 강력한 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 그 2018년에 이르러서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아, 그 미 국방부 계약권 말씀이시죠? 네, 바로 프로젝트 메이빈이라는 계약이 발단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메이븐, 당시 엄청난 논란의 중심이었잖아요. 미 국방부가 무인 드론이 촬영한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컴퓨터 비전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고 알파벳이 여기에 기술을 대주고 있었고요. 그렇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참여했는데 이게 AI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 특히 뭐랄까 살상무기의 타겟팅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들이 막 항의 서한 보내고 일본은 사퇴까지 하면서 반발이 극에 달했었죠. 네. 결국 알파벳은 대중과 내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 펜타곤 계약 연장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실리콘밸리랑 펜타곤 사이에 깊은 고립해였고 그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모토는 외부에서 보기에 사실상 우리는 미군과 직접 일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으로 해석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테크 기업이랑 국방부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이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글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통신기술 개발에서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구글이 취한 태도의 유연성입니다. 기사에서도 명확히 짚고 있는데 구글은 여전히 대중의 비난을 살 수 있는 직접적인 군사 프로젝트는 피하고 싶어해요. 이미지가 생명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국방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상업적,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손 떼는 대신에 그 기술을 상용화할 새로운 그릇을 만든 거군요.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구글이 선택한 그 묘수가 바로 스핀오프, 분사 전략이었습니다. 네, 2022년에 구글은 알리리아라는 이름의 회사를 별도의 독립기업으로 떼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구글이 이 회사를 남한테 싹 매각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규모는 비밀에 붙였지만 여전히 알리리아의 소수 지분을 꽉 쥐고 있습니다. 경영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방패막이를 세우고 나중에 터질 막대한 가치의 끈은 놓지 않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구글의 그런 전략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알리리아에게는 폭발적인 성장의 촉매제가 된 것 같습니다. 펜타곤 입장에서도 구글 내부의 복잡한 눈치를 안 보고 훌륭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파트너가 생겼으니까요. 양쪽 다 윈윈이네요. 네, 이런 기대감은 최근 자금 조달 소식에서 확실히 증명됩니다. 알리리아가 무려 1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을 조달했거든요. 1억 달러요? 네, 투자자들 면면을 보면 배터리 벤처스, J2 벤처스 같은 대형 사모펀드에 다인마리타임 같은 굵직한 벤처 캐피털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이 기술의 잠재력을 알아본 거죠. CNBC 보도를 보면 여파가 더 확실합니다. 이 투자로 알리리아의 기업 가치가 단숨에 13억 달러로 평가받았어요. 아직 비상장인데도 기업 가치 10억 달러를 넘긴 유니콘 기업에 등극한 겁니다.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자본을 블랙홀 쳐서 빨아들이는 건 단순히 구글 출신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확실한 시장의 수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국방 전문 매체인 텍토닉 디펜스에 실린 CEO 크리스 테일러의 인터뷰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테일러 CEO 말로는 현재 회사에 엄청난 양의 수주잔고, 그러니까 백로그가 쌓여 있다고 해요. 이미 기술을 사겠다는 국방이나 민간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추가한 거죠. 그래서 이 주문들을 실제 수익을 내는 상용 제품으로 바꾸려면 자원, 인력,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이번 1억 달러 유치는 바로 그 생산과 확장을 가속하기 위한 필수 실탄이었던 겁니다. 자,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막대한 돈을 끌어모았다면 도대체 펜타곤과 벤처 캐피탈들이 줄 서서 사려는 그 알리리아의 핵심 무기가 뭔지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봐야겠죠? 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바로 알리리아의 하드웨어 핵심 기술 타이트빔입니다. 타이트빔이요? 보통 우리가 군사통신이나 와이파이, 스마트폰 하면 무선 주파수, 즉 RF 대역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타이트빔은 이 혼잡한 주파수를 벗어나서 레이저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레이저빔으로 통신을 하는 거군요. 네,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게 아닙니다. 구글이 10년 넘게 우주 궤도 위성들이랑 지상 시스템이 서로 호환되게 하려고 은밀하게 갈고 닦아온 광통신 기술의 결정체죠. 10년 이상의 R&D 자금이 들어갔다는 건 완성도가 남다르다는 뜻이겠네요. 이 광통신 기술이 왜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지, 왜 펜타곤이 주목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2023년에 미 해군 연구소가 알리리아랑 7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죠. 국방부 무기 프로젝트들 규모 생각하면 700만 달러는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요. 금액보다는 그 계약이 입증하려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미 해군은 이 기술로 해군, 공군, 육군 자산 전체를 연결하는 초고속, 초보안, 가시거리박 연결성을 제공하는 최초의 실증을 하려고 했어요. 아, 육해공 자산을 하나로 묶는 거군요. 네, 현대전은 전차, 구축함, 전투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군마다 통신 규격이 달라서 통합이 안 됐거든요. 이걸 광통신으로 한 번에 묶겠다는 거대한 그림의 첫 단추인 겁니다. 서로 다른 장비를 묶어주는데 초고속의 초보안성까지. 정말 대단하네요. 여러분, 통신 보안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강해지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구체적인 전장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상기지국은 물론이고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나는 드론이나 우주위성이 단 몇 초 만에 레이저로 연결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첨단 전투기 한 대가 적진 깊숙이 침투 중입니다. 적군은 전투기를 고립시키려고 온갖 전파방해, 즉 RF 재민 공격을 맹렬하게 퍼붓고 있어요. 통신을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려는 거죠. 네, 기존 전파통신이었다면 전투기는 순식간에 장님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타이트붐을 쓰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빛의 선이 대기를 뚫고 우주에 있는 아군 위성이랑 전투기를 직접 연결해버려요. 전파 방해가 전혀 안 통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재밍으로 가득 찬 전장 한가운데서도 위성과 선명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무인기를 지휘하고 미사일을 유도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 얇은 빛의 경로를 가로막지 않는 한 통신을 끊을 방법이 없는 거죠. 아주 생생한 분석이네요. 결국 현대전은 물리적 화력전 이전에 전자전의 승패로 결정됩니다. 통신 스펙트럼 주도권이 핵심인데 기존 전파는 사방으로 퍼지니까 필연적으로 혼잡하고 도청에 취약해요. 그렇죠. 사방으로 퍼지니까요. 반면에 타이트빔은 고도로 지향성을 가져서 이른바 도청 확률이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적이 통신을 엿듣거나 가로채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통신만 교란 시도해도 극도로 강한 내성을 지닌 진정한 초보한 인프라인 셈이죠. 하드웨어라인 타이트빔만으로도 기존 통신 한계를 뛰어넘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리리아의 또 다른 무기, 이번엔 이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로 넘어가 볼까요? 아, 스페이스타임 말씀이시군요. 네, 스페이스타임이라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입니다. CEO 크리스텔러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디지털 연골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연골이요. 비유가 참 직관적이네요.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어야 부드럽게 관절이 움직이잖아요. 본래 호환되도록 설계되지 않은 이질적인 기계량 네트워크들을 이 소프트웨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엮어준다는 거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소프트웨어의 파괴력이 드러납니다. 지상기지국, 여객기, 군용기, 저궤도 위성, 바다의 선박, 그리고 도심의 오지 상원망까지 이 거대한 네트워크들은 각기 다른 회사가 다른 기술 표준으로 만들었잖아요. 각자 완전히 다른 외국어를 쓰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맞습니다. 중간에서 동시 통역을 해주거나 교통정리를 해줄 시스템이 없다면 그냥 단절된 섬입니다.
스페이스타임은 단순한 연결 프로그램을 넘어서 이 수많은 이기종 네트워크들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묶고 조율하는 지능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트래픽 경로를 찾아주는 거네요? 네, A통신사의 민간 위성이 B회사의 지상국을 거쳐서 C군대의 무인기의 데이터를 지연 없이 전달하게 경로를 짜줍니다. 기사 표현대로 모든 것이 모든 것과 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기술인 겁니다. 그 정도 통합 능력이면 군 당국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이미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알리리아는 미국 대형 방산업체인 레이도스랑 파트너십을 맺었고 미 국방부사나 국방혁신단, DIU와도 이 스페이스타임을 군 방어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실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파편화된 군사 자산을 융합하는데 이 디지털 연골이 필수라는 걸 입증한 거죠. 정말 군사작전의 판도를 바꿀 만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선 안 될 광범위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결국 펜타곤만의 군사적 목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민간 시장이요? 네, 글로벌 민간 통신망, 차세대 위성 인터넷, 심지어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제 시스템 같은 상업용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될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말입니다. 단지 구글에서 나온 스타트업이 펜타곤 계약을 따내서 유니콘이 되었다는 흔한 성공 스토리로 치부하기엔 파장이 너무 큰데요. 오늘 출처 자료인 리치 스미스의 기사가 내린 결론을 종합해보면 실체가 선명해집니다. 만약 알리리아가 나중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된다고 가정해보시죠.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단순히 로키드 마틴 같은 전통적인 방위산업 주식으로만 분류하지 못할 겁니다. 레이저로 위성 통신을 제어하니까 우주 항공 주식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게다가 전 지구적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리하니까 차세대 통신 주식이기도 한 겁니다. 즉, 이 기사가 주는 통찰은 과거에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던 국방, 우주, 글로벌 통신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산업이 알리리아라는 기술적 기반 아래 하나로 융합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압도적인 산업융합의 현장이네요. 구글 내부의 조용한 통신 프로젝트가 이제는 민간 상업시장과 군사작전의 경계마저 허물어버리는 거대한 지구적 신경망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대목이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셨나요? 레이저로 한계를 극복한 타이트빔인가요? 아니면 모든 인프라를 묶어버리는 디지털 연골, 스페이스타임인가요? 둘 다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죠. 군사들의 민간 네트워크와 펜타곤의 군사 자산들이 이 디지털 연골과 레이저 시스템을 통해 완벽하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직결된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렇다면 미래의 지정학적 갈등이 터졌을 때 과연 어디까지를 통제해야 할 군사망으로 또 어디까지를 보호받아야 할 순수한 민간 네트워크로 명확히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경계가 완전히 흐려지는 거니까요. 네. 내가 일상에서 유튜브 보고 통화하는 상업용 위성망이 조용하게 전투기의 타겟팅 데이터를 중계하는 군사 릴레이망으로 언제든 전환될 수 있는 세상. 모든 인프라가 무기체계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는 이중 용도의 시대로 우리는 이미 깊숙이 들어온 건 아닐까요? 구글과 알리리아의 행보는 어쩌면 다가올 거대한 초연결적 갈등 구조의 아주 작은 시작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기술이 그릴 미래 지형도 여러분도 스스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밀도 있는 통찰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기술적 진보가 우리 상업 환경과 국가 안보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지 계속 예리한 시선으로 예의주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